저는 순수하고 예쁜 소녀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제겐 소중한 꿈과도 같았었죠. 하지만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어두운 새벽, 하늘에 보름달마저 잠이 든 시간, 가로등도 꺼져버린 것 같은 거리에 한쪽 구석의 그림자만큼 어두운 이야기지만 이제는 많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조 채널의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미성년자 때, 그러니까 18살 생일 바로 전날, 그리고 생일날을 거쳐 그 다음날까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정도 많고 사랑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은 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거의 제 남자친구는 띠동갑도 훨씬 넘었던 30대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는 만나선 안 될 사이였지만 사랑이란 게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한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우린 무척이나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조그만 화분에 식물이 성장하듯 서로에게 물들어갔습니다. 아직 꽃이 피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새싹이 자라나듯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8살 생일 때 그 새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는 제 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주최했던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땐 헤어졌지만 제 남자친구는 제게 선물을 주겠다며 다른 학교에 있던 저를 불러내었습니다. 마침 그땐 교육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잠시라도 남자친구를 보려 했고, 교육에 늦으면 안 되니 오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일러둔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있던 곳으로 자신의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수석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옆자리에 앉아 남자친구와 짧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할 말이 남았다며 다시 차에 타라는 겁니다. 그때 그냥 갔어도 되었겠지만 조금 강압적인 그의 말투에 두려움을 느껴 저항은 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다시 옆자리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잠깐 차를 세워도 되는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인지 무작정 차를 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디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차 안이었기에 힘없이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가장 어두운 위치에다 주차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봐왔던 남자친구였지만 눈빛 또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조수석의 문을 열어 강제로 저를 뒷자리로 태워서 키스를 시작으로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이러지 말라고 손길을 피하며 손톱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뜯어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무 소리를 질러댔던 탓인지 목 안은 뾰족한 앞장을 한 줌 가득 삼킨 것처럼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그의 손짓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숨죽이게 되었습니다. 저항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검은 상자를 들고 있는 짐승 같은 한 마리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개인 정보와 몰래 저를 촬영했던 영상을 빌미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시커먼 괴물 때문에 저는 여자로서 지켰어야 될 것들을 차마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마음도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목적을 달성한 그 괴물은 제게 미안하단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학교 앞으로 다시 데려놓고서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태어나 잘 울지 않았었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다 해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해서 피가 얼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물을 꾹 참고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당일은 4월 18일이었고 저의 생일인 4월 19일 날 그 괴물 새끼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로 조퇴하고서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담당 수사관님을 배정받았고 사건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혼이 날까 싶어 걱정을 했지만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인지 편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받았습니다. 나쁜 아이가 되지 않았다는 마음에 눈물이 주룩 흐르더라고요. 마음을 해서 가다듬어 피고의 차 번호와 전화번호, 이름과 인상착의, 또 이외의 개인정보 등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진술을 하던 중 다른 경찰분께서 제게 사진을 보여주시며 혹시 이 사람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전 그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마구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 얼굴을 또 봐야 하는지 이번에도 울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상처를 뒤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의 티를 내지 않고 눈물을 꾹 참으며 피고의 사진을 가리켜 이 사람이 맞다고 답을 한 뒤 남은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석. 첫 번째와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경찰관님께서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와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확한 명칭을 기억할 수가 없는데 아마 증거 채취일 겁니다. 저를 담당하던 경찰분께서는 증거 채취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물어보시길래 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건 당시 입었던 옷들을 전달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사관님은 저를 데리고서 병원 같은 어떤 센터로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계신 선생님과 또다시 상담이 이루어졌고 임신에 대한 검사와 성병 등의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 사후피 입약 이런 것도 처음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세한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고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그 시간 내에 전부 다 느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악몽을 꾸곤 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밖을 쳐다보면 철장에 달린 창문을 지나가는
검은 사람이라던가 새까만 복도를 걷다가 펼쳐지는 수많은 문들을 전부 열어 탈출하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힌다던가 그냥 개꿈일 뿐이라고 머릿속 어딘가에 처박아 버리기엔 너무 찝찝하고 또 기분 더러운 이런 나쁜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더 구속으로 내몰았던 건 제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잘 간직하지 못했다며 손가락질에 대는 사람들과 남자에게 돈을 뜯으려 수작을 부렸다는 인간들, 그리고 저를 망가뜨리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망언들. 같은 여자이면서 당신들도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뱉어대는 건지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도 내가 너무 소중한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만 하고는 저를 외면해버립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돈은 받았잖아. 그런 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돈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진 상처로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다 속 시원하게 털고 싶었는데 이 답답한 와중 공부할 때나 자기 전에 즐겨 듣는 하주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18살의 제 생일은 악몽과도 같이 어두웠지만 앞으로 다가올 제 생일은 그 어느 날도 빠지지 않고 항상 새해를 밝히는 일출과도 같이 밝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주작이 아닌가 이러쿵저러쿵 댓글들이 올라오겠지만 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당당한 여자이니까